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어지러움입니다. 네. 이제 말초성 어지럼증. 그래서 네. 이제 환자들이 가장 흔한 질환, 네네. 이석증, 그다음에 이제 메니에르, 전정기관염, 뭐 중추성에 관련돼서는 좀 따로 다루고요. 네. 그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외로 또 굉장히 많이 내원하는 환자군 중에 하나가 내가 불안장애나 공황장애인지 모르고 어지럽다고 오는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고. 네. 그냥 어지러운데 죽을 것 같아요. 막 어지러운데 막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지럼증 환자들한테는 보통 어떤 상황에서 어지러운지 잘 질문하다 보면 내가 지하철 타고 갈 때마다 한 번씩 막 사람들 많은 데서 어지러워서 쓰러질 것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죽을 것 같아서 뛰쳐나왔어요. 또는 시장 또는 마트, 대형 마트 같은 데 가면 항상 그래요. 아니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가 잠깐 가는 동안에도 막 어지러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런 특정한 장소나 그런 좀 밀폐된 공간에서 이런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런 말초성, 그러니까 전정기관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 네. 심적인 공황장애나 불안장애로 인해서 오는 어지럼증 환자가 의외로 많고요.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는 또 초기에 잘 관리하시고 치료하면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치료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네네. 이게 중증으로 공황장애가 아주 불안장애가 심해져서 치료를 많이 받아야 될 경우까지 가면 예지불안이라 그래서 스스로 막 그런 상황이 되는 게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 전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또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가 어지러움증으로 인해서 한의원에 찾아가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네. 치료해 주시는지. 네. 이제 쉽게 설명을 해서 이제 어지럼증 이야기할 때 나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바람 불면 나무가 흔들리잖아요. 그 네네. 바람이라는 게 풍이죠. 그리고 이제 뿌리가 약하면 흔들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허약해서 오는 어지럼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방에서는 동의보감의 어지럼증을 6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네. 풍으로 인한 거, 그리고 열로 인한 거, 네. 담으로 인한 거, 기라는 거 이제 뭐 스트레스나 이런 것하고 연관되는 건데 기에 의한 거, 네. 허약한 거, 습이 많아서 어지러움증 이렇게 6가지로 분류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허약한지 그리고 기가 위로 너무 뜨고 상청되고 또는 열이 많이 발생하는지 또 이제 제일 많은 어지러움 중에 하나가 담이 많이 발생해서 오는 어지럼증이 있어요. 담. 그래서 이제 이런 환자들은 소화력이 약하고 소화 잘 못 시키는데 항상 뭐 더부룩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환자들이 이제 담이라는 게 발생해서 어질어질한 그런 어지럼증이 생기죠. 이럴 경우에는 담을 치료하는 약들을 쓰면 바나라는 약이 있어요. 네. 또 이제 백출이라는 또 약이 있어요. 그런 걸로 구성되어 있는 약재를 써서 치료를 하면 또 굉장히 어지럼증에 머리도 맑아지고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체해 보니까 체해도 어지럽더라고요, 선생님.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가 소통이 안 돼서 기가 이렇게 딱 중간에 체한다는 건 중초가 막히는 거거든요. 네. 기가 딱 막히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 네네. 환자들이 가끔 원장님 저 메스 끓이고 미식미식 끓이면서 체했어요. 어지러워요. 왔는데 제가 자세히 또 진단을 해보면 위장 실제로 체한 게 아니고요. 어지러워서 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지러움증이 살짝 생기면 예를 들어서 이석증처럼 아주 심한 어지러움 또는 메니에르처럼 아주 심한 어지러움증이 아닌 어질어질한 정도만 있으면 환자들이 구토까지는 안 하지만 미식미식거리는 멀미하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런 환자들은 어지러움증 때문에 메식거리는 거고 체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치료는 위장을 치료해야 되는 게 아니고 어지러움증을 치료해야 됩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또 제 경험으로 인한 네. 궁금증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좀 자주 어지러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 좀 심하게 어지러웠었던 그 환경이 화장실에서 그랬어요. 네. 배변을 하다가. 네네네. 근데 약간 그 상황이 너무 동일한 게 네. 조금 신기해가지고 혹시 하고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뭐 대변, 어지러움, 뭐 대변, 실신 이렇게 했는데
배변성 실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왜 그럴까요? 저기 이제 대변을 보면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소변을 보면서도 많이 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남자는 소변, 네, 여자는 네. 대변 이게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하함이라 그러죠. 기가 밑으로 소변이나 대변이 빠지면서 기가 밑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죠. 네네. 그러면서 뇌에 기혈 순환이 안 되는 허혈 현상이 생기는 거죠. 저 진짜 응가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한 번은. 네.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이것도 한의학적으로 또 답이 있었던 거였군요. 네. 우리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이제 사실은 어지럼증이 이제 한 번 왔다 간 사람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뭐 누구든지 이제 뭐 기립성 현운 이런 거 갑자기 일어났는데 눈앞이 좀 시커매서 좀 네네. 두렵긴 하지만 그 다음에는 문제 없었어요. 괜찮죠. 그러면 상관없잖아요. 네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건데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경우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철저하게 이제 평소에 관리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어지럼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찾아야 돼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네. 앞서 이야기했던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게 뇌에서 오는 건지 귀에서 오는 건지 아니면 심적으로 공황장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오는 건지 네. 아니면 다른 일차적인 질환, 약물 이런 거에 의해서 오는 건지 단순히 이제 그 빈혈 이런 것들 때문에 특히 여성들한테 많겠죠. 네. 네, 그런 건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내가 또 안심할 수 있고 대처할 방법이 생깁니다. 두 네. 번째는 많은 뭐 이석증이든 뭐 이런 그 말초성 어지럼증도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사실은 몰라요. 네, 왜 네. 그게 돌이 떨어져 나오는지 또는 메니에르 같은 증상이 왜 생기는지 아직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지럼증 있는 환자들은 첫 번째로 내가 과로하고 긴장하고는 반드시 연관이 있어요. 내가 잠 못 자고 스트레스 계속 받고 있을 때는 이런 증상이 오거든요. 네.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관리를 해야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이제 많은 환자들이 너무 뻔하다. 뻔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진리입니다. 음. 뻔한 이야기지만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그 과로에 대한 관리는 항상 해야 되는 거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목에 어지럼증 환자들은 이 강직이 되게 되면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굉장히 긴장하게 돼요. 그래서 이 어지럼증 환자들에게 목 주변에 있는 근육, 승모근이나 우리 흉쇄 유돌근 앞에 있는 튀어나와 있는 근육이나 뒷목 풍지혈부터 시작해서 목을 받치고 있는 근육들을 풀어주는 치료만 해도 환자가 훨씬 가벼워지거든요. 그게 한의학적인 기혈이 뇌로 올라가는 이 통로잖아요, 목은. 그래서 그걸 풀어주는 것만 해도 치료가 잘 돼요. 네.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런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이완시키고 뭐 마사지를 받는 것도 방법이고요. 네. 따뜻하게 해서 스트레칭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생활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팁이 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지럼증 환자들은 짜게 먹지 말라. 싱겁게 먹어라. 그래서 이제 짜게 되면 우리 몸에 부종, 이데마가 생기게 되죠. 귀 안에 부종이 생기는 어지럼증들이 많기 때문에 싱겁게 먹고 그다음에 카페인이나 흡연 같은 것들을 훨씬 줄여야 된다. 그런 거고요. 네. 이석증 환자들이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헤드뱅잉이죠. 저기 뭐 나이트클럽 가서 머리 흔드는 거 그리고 머리 이렇게 충격 주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놀이기구부터 시작해서 네. 뭐 이제 이석증 있는 자녀가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때린다든지 이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머리에 실질적인 충격이 가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되고 이석이 더 생길 수 있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담으로 인한 어지럼증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네. 네, 담이라는 게 발생하는 환자들은 이제 한약재로 귤피, 진피, 복령, 그다음에 백출 이런 약이 있어요. 다 구하기 어려우시면 귤 껍질, 진피로 된 차들을 계속 이제 드시게 되면 담이라는 거를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담음을 해결하는 치료들을 하시면 좋고요. 그 외에도 열이 막
오르면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한 번씩 막 혈압이 오르는 듯한 어지러움증.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네. 좀 얼굴도 붉을 수 있고 그런 열이 많이 올라와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석결명이라 그래서 굴 껍질이 굴 껍질이 한약재로 쓰입니다. 그 딱딱한 네, 껍질이요? 맞습니다. 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석결명이라고 하는데 그걸 갈아서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약으로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석결명 같은 것도 활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나무의 뿌리 이야기인데 몸이 허약해서 오는 어지럼증이 많아요. 의외로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몸에 좋은 거. 네, 뭐 앞서 이야기했던 뭐 삼계탕, 황기 들어가 있는 삼계탕 뭐 이런 것들도 드시면 좋습니다. 네네. 혹시 뭐 이렇게 몸에 어지러움증에 좋은 식재료, 음식도 있을까요? 네, 이제 뭐 바나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바나나. 들어보셨나요? 예, 이제 어지럽다면 바나나 매일 2개씩 먹어라. 뭐 이랬는데 바나나에는 철분, 비타민 B 이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요거 이제 빈혈로 어지러움. 네, 헤모글로빈 감소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경우에는 바나나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어지러움증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